그 구웅, 그러니까는 성중육패하고 패중이 성을 하는데 재하고 관하고 재까지 하다가 끝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했던 부분까지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거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이걸 하시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 오행의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이쪽에다 표를 하나 만들어 놓죠. 신이 있고, 신은 여기는 비라든지 겁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자리예요. 이 신이 생하는 것이 식입니다. 여기에는 상관도 같이 있어요. 상관도 같이 있는 자리고, 식이 생하는 것이 재죠. 재죠. 이렇게 생하는 거죠. 이 재는 정제편제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재가 생하는 것이 관입니다. 관인데 여기에는 살도 같이 있습니다. 살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하는 것이 인이죠. 인수입니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생의 관계지만은 극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요. 나는 재를 극하고, 이 식은 관을 극하고, 재는 인을 극하고, 관은 또는 살은 나를 극하고, 인은 식을 극하는 걸로.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갖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은 먼저 가서 정리를 할 게 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터 상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자,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관은 재와 인을 만나면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재하고 인. 그러니까는 이 일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관이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관격이잖아요. 관격이 성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관이란 얘기고, 위에 재나 재가 오거나 이렇게 인이 오거나 이러면 격국이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나 인이 오는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형충파이가 없어야 된다. 형충파해가 없어야, 그러니까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관이다. 이 형충파해는 전부 지지의 얘기예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 글자들이 와가지고 충하거나 형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패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성격이 되고 이제 패격이 되고 격이 깨지는 경우는 뭐냐면은 관이 상관을 만날 때, 상관의 극을 만날 때 깨진다.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관을 깨뜨리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 여기는 상관만 얘기가 됐지만은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이나 상관 어느 쪽이 와더라도 관은 깨집니다. 그것을 이제 상관이 오면 당연히 깨지는 게 뭐냐면, 상관은 실제 관으로 보면 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깨는 거고, 식신도 와도 이 식신 자체는 관에서 보면은 관에 해당하거든요. 음양이 다른 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식신이 오면은 이걸 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와서 극을 하는 경우도 깨지고, 또 하나는 형이나 충이 있을 때도 깨진다 그랬어요. 형이나 충이 있을 때도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중유패를 보면은, 그러니까 성중유패라고 하는 것은, 성중유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격이 성격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글자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대기 이렇게 했어요. 대기는
뭔가 꺼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대기, 뭐 다른 글자 때문에 성격이 된 것 같은데 깨진다. 그런 경우가 뭐냐 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정관이 지금 현재 봉제란 얘기는 재를 만났잖아요. 정관격이 재를 만나면 성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글자에 뭐가 있었느냐? 상관이 있었어요. 상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재를 상관 자체가 있어서 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는 관이 재를 만나서 격이 성격이 되는데 나중에 상관을 만나게 되면 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관격이 아니다, 재격이다, 그러면 상관이 들어오면은 격이 성격이 돼요. 재가 상관을 만나서 상관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재격이 성격이 되는 건데, 관격이기 때문에 관격이 재를 만나서 격이 성격이 됐는데 상관 때문에 격이 깨진 이게 지금 폐중 유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투관을 했는데, 투관이라는 얘기는 관이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걸 다시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은, 일간이 관이 이렇게 오는데, 투관이라는 얘기는 관이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말하자면 얘가 갑이고 얘가 유라면은 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천간으로 유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신이죠. 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천간으로 같이 투해줬다는 거예요. 신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합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병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뭐 신이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칩시다. 관이 이쪽으로 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이제 병이라든지 이런 게 와가지고 병신 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두 개가 기능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은 관이 올라왔지만은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나 같아서 관이 깨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성중유폐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폐중이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격이 깨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격이 성격이 된 거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구응이라 그래요. 구응. 구원하고 응답받았다, 뭐 그런 뜻이죠. 구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관이 상관을 만나면은 관봉상 이러면 격이 깨진 거죠. 상관을 만났으니까. 관이 상관을 만났으니까는 깨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만나냐 하면은 뭐가 나왔냐 하면은 인수가 나왔네. 인수가 나오게 되면은 보세요. 관을 깨는 게 상관이죠. 관을 깨는 게 상관인데, 이 상관, 식신이나 상관을 제어해 주는 게 누구예요? 인수죠. 인수가 제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즉 관을 누가 보호해요? 인수가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보호하는 애가 나와 가지고 상관으로부터 관이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또 관이 싫어하는 것 중에 상관이 극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폐격으로 여기에 나왔었지만은, 또 관이 싫어하는 것은 살하고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관은. 그래서 이거는 잡살이라 그래요. 잡살, 살하고 섞였다는 얘기죠. 살하고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살 자체가 깨끗하게 사라져 줘야 되죠. 뭘 통해서? 합을 통해서. 살하고 합을 통해서 살 자체가 없어지면은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격이 성격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해소가 되면은, 이 살 자체를 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살 자체를 합할 수 있는 게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합을 한다고요.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합을 한다고요. 살 자체를 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상관이고요. 또는 이쪽에 있는 겁재하고도 살하고 합을 하죠. 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라고 합을 할 수 있는 것은 겁재거나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이 깨지는 것이 형이나 충을 만나도 격이 깨지죠. 근데 이 형이나 충은 뭘로 해소가 되죠? 회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합으로 해소가 됩니다. 회나 합을 가지고 형충이 해소가 되면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격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어떨 때 깨지고 어떨 때 다시 살아나는 건지. 자, 관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재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재. 자, 재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될 때는,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자, 성이 되는 경우에는, 재가 관을 만나면, 그래서, 재가 힘이 있어가지고 관을 생해주는데, 재왕생관 해가지고, 재가 관을 생해주는데, 관 자체는 재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가 관을 만나면 성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가 뭘 만나는 재봉, 식생. 재가 식신이 생해주면은, 재를 식신이 생해주면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만 성격이 되겠습니까? 상관도 성격이 됩니다. 식신뿐만 아니라 상관도 재를 생해주면은, 쟤한테 힘을 보태주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나 같은 편이에요. 얘가 힘을 이렇게 보태주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힘을 보태주는 애는 얘죠. 근데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내 힘을 쓰는 애들이에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루면은 나의 힘이 있는 점들을 꼭 보라고 했죠. 더군다나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얘와 얘가 합쳐지던가 얘하고 합쳐지던가 할 때는, 그래서 격을 이룰 때는 내가 힘이 강한지를 꼭 봐라. 그래서 재봉식생이 이거와 두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룬 거죠. 그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신이 강해야 된다. 신강 조건으로서 플러스 조건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느냐, 신강 어느 정도 비견이 하나 정도 있을 만큼의 내가 힘이 좀 있어야 된다. 신강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면 격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재격은 재를 극하는 것이 재하고 상대편에 있는 게 인이에요. 인.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약간의 조율이 돼야 돼요. 힘의 조율이. 이게 잘만 조율되면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격에다가 재격인데 인수가 나왔을 때, 재격 투인, 재격인데 인수가 나오면 격이 성격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재격인데 인수가 나와서 성격이 되려면은 제가 인수를 이렇게 극을 하거든요. 극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극을 옆에서 깨지 않는 자리에.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위치가 타철해야 된다. 온당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온당하게 붙어 있는 게 적당해가지고 이 직접적으로 극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상극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만은 재격이 인수하고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격을 이룬다, 이런 겁니다. 자, 패격은 뭐냐? 패격은 재를 깨뜨리는 것은 누가 깨뜨려요? 내가 힘이 세면 재가 깨집니다. 그래서 재가 약하고, 그래서 여기는 경이라고 했어요. 재경. 그 다음에 내가 강하다는 표현을 비중이라고 했네요. 내가 강하면은.
재를 깨뜨리는 것은, 극을 하는 것은 나죠. 그러니까는 얘가 강하고 얘가 약하면은 이 격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상승 형태로 깨는 거예요. 얘가 너무 힘이 없는데 극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진다. 완전히 깨진다고요. 그래서 격이 깨집니다. 또한 이 제격에서 또 하나 격을 깨뜨리는 상황은 제가 뭘 만났을 때, 제가 제2 해가지고 7살이 나왔을 때, 7살. 제하고 7살하고 붙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7살이 흉신인데 흉신에다가 기운을 실어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제가 제격에서 7살이 나와가지고 이게 극제됨이 없으면 무조건 격은 깨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성격이 됐는데 성중 유패, 성격이 되는데 깨지는 경우를 좀 봐보자 해서 우선 첫 번째로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는 제왕 생관 하는데, 그러니까 관이 나오면은, 제에서 관이 나오면 격은 성격이 된 거예요. 아주 좋은 격국으로 성격이 됐는데, 제는 관이 나왔기 때문에 제 자체는 보호가 돼요. 제가 깨지지는 않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관을 가지고 이게 깨질 때는 격 자체가 깨지는 걸로 봅니다.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해요. 이 관이 나온 것은 재를 보호하는 역할로서 관이 나왔지만은, 일단 관이 나오면 관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관 자체가 어떤 용신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도와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의미를 가지려고 해요. 관 자체는. 그래서 관 자체가 상한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관이 나오거나 또는 관 자체가 합의돼서 사라지거나 하게 되면 격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성중유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폐중이성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패한 것 같은데 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폐중이성의 예로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겁을 만났네요. 그러면은 격이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제본겁이에요. 겁재를 만났어요. 겁재를 만나면, 겁재란 뜻이 뭐냐면은 재를 깨뜨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겁재를 만나서 지금 격이 깨졌습니다. 이러면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식신이 나와주면 돼요. 투식이에서 화한다. 화지. 화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빼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겁재가 나와가지고 힘이 세서 재가 깨지는 판인데, 식신이 나왔어요. 식신이 강한 힘을 빼가지고 재를 도와줘. 이게 화예요, 화. 얘가 관통시켜줘요. 그래서 식신이 나와가지고 화지. 식신만 되겠습니까? 상관도 가능합니다. 같이 상관도 가능해요. 상관도 나의 힘을 빼가지고 재를 도와주니까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또는 관이 나와도, 생관해가지고 관이 나와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관이 나오면은, 관이 나왔다는 얘기는 재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앞에 있는 애가 보호한다고 했죠. 뭐로부터? 나를 깨뜨리는 애부터. 그래서 이 신 자체를 극을 해주기 때문에 관이 나와도 보호가 됩니다. 격이 구해져요. 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도 극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경우에는 재하고 살이 붙어 있으면 항상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이 나오면 격은 성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격이 그냥 깨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재하고 살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얘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흉신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가면 양인이 나와요. 양인격인 경우에는 재하고 살이 붙어 있으면 좋죠. 내가 너무 흉신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격에서는 재하고 살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격은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살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겁재가 나왔을 때 이제 그 폐중이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폐중이성의 한 예에 보면은 제가 살을 봤어요. 제가 봉살을 해서 격이 깨져 있어요. 봉살.
제가 살을 보면은 격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가 나와줘야 돼요? 뭐가 문제가 해결해 줍니까? 식신이 나갔고, 식신이 나오면은 제가 살을 만나서 깨지면 살 자체를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되죠. 누가 제어해 주냐면 식신이 제어를 해줍니다. 식신이 살을 제어하고 누구에다 힘을 보태줘요? 재에다 힘을 보태줘요. 그래서 식신이 나오면은 격이 성격이 됩니다. 식신만 해당이 될까요? 상관도 해당이 됩니다. 상관도 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나와도 역시 격이 해소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제가 이제 살을 만났잖아요. 살 자체가 다른 거하고 합을 해가지고 살 자체가 사라져도 격은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항목이 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했던 재까지, 관하고 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인수를 가지고 역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패턴은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익숙하게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인수를 보겠습니다. 인수. 자, 인수가 성격이 되는 경우, 식신이 성격이 되는 경우, 얘는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이게 성격이 되는 경우부터 보죠. 인수가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느냐 하면은, 인수를 관살이 도와줄 때, 이때는 인수가 지금 약한 경우죠. 약한데 힘을 실어주는 것은 관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살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살은 나와서 의미가 있잖아요. 직접 얘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은 인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약하든지. 내가 약해서 인수가 힘을 빼고 있으면은 살 자체나 관 자체나 여기다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데, 인수나 내가 너무 힘이 세. 그러면 살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필요로 안 해요. 그러면 살의 흉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든 성격이 되는 경우는 인이 약해서 살을 만났다. 인경봉살 해가지고 살 자체가 인을 도와준다. 그럴 때 격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보통 잘 쓰는 말로 인. 그건 순서가 바뀌었죠. 살인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상생을 보면 이게 살격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인격이다. 인격인데 인이 약해서 살이 도와줘야 격이 성립이 된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살뿐만 아니라 관이 도와줘서, 그래서 여기는 인수, 그 옆에 있는 걸로 인수 용관. 인수가 관을 사용하면은 격이 똑같은 이유로 성립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을 쓸 때는 이 관 자체가 용신의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살은 얘네들이 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살이 격이 성립이 되는데, 관은 얘네들이 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도 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도 강하고 얘도 강해서 관이 힘을 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관이 나오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살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얘도 또 앞에 관이 나와요. 관, 인, 쌍,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인쌍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관인쌍전. 관인쌍전이면은 관격이 아니라 인격인 거예요. 인수격에서 관이 와가지고 격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신도 왕하고, 그 다음에
인도 왕에 그래서 신하고 인이 두 개가 모두 왕해.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신도 왕하고 인이 모두 왕해.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만났느냐 하면은 식상.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서 설기를 해요. 기운을 뺀다는 얘기죠. 인과 신이 모두 왕해. 그래서 배가 잔뜩 불렀어. 이쪽이 전부 기운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때 여기서 기운을 빼줘. 얘네들이. 그러면은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배가 불렀다가 화장실에 간 경우와 같은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설, 신, 내 기운을 뺐다는 얘기죠. 설신, 위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위수 이게 빼어날 수죠. 이렇게 해서 설신위수 또는 설신지수 해가지고 격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운을 빼서 뛰어나게 됨으로써 격을 이룬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인이 너무 많아. 인이 너무 많아. 인다. 인이 많으면 뭘로 제어를 해야 돼요? 재료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인다, 봉제. 인이 많은데 재를 만나가지고 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 단 이럴 때는 인을 깨뜨려서는 안 돼. 완전히 깨뜨려서는 안 되니까는 재가 재의 근이 약해야 된다. 세게 깨뜨리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재가 인을 조절을 할 때도 조금만 조절을 해야지 왕창 조절해주면은 안 된다. 깨뜨리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성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폐격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쪽에다 그냥 한번 써보죠. 폐격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언제 폐격이 되느냐. 자, 인이 약한데 인이 약한데 누가 깨요? 봉제. 인을 깨뜨리는 것은 재니까 인이 지금 약했는데 재가 와가서 확 쳐버리면은 격이 그대로 깨진다. 두 번째 나도 강하고 신강. 내가 강하고 인수 자체도 중하다는 얘기는 역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해.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살이 나왔네. 나도 강하고 인수도 강해. 그런데 살이 떴어. 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살의 흉해가 그대로 드러나서 격이 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폐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을 이제 성중유패하고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죠. 여기다가 보죠. 하여튼 빈자리 한번 써보죠. 자, 성중유패. 성중유패로 처음에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수하고 내가 이제 힘이 어디에 나왔었지? 이쪽에 신인이 양쪽으로 왕해가지고 식신을 해서 설기를 하고 있어요. 설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떴냐 하면은 재가 떴어. 그래서 자, 투식의 해가지고 식신이 나와가지고 설기를 하고 있는데 재가 떴네. 재를 만난 경우 오늘은 재가 잘 안 보이네요. 재가 나타나는 경우 우재로. 이 로자도 노출됐다 할 때 쓰는 노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타났다는 거예요. 식신으로서 설기를 하고 있는 재가 나타났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 기운이 있어가지고 식신으로서 기운을 빼면서 설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식신은 재를 도와주는 상황이죠. 재는 이걸 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재가 인수를 극할 때는 아주 약한 재가 인수를 극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식신이 설기하고 있으면서 얘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이 재는 약한 재가 아니에요. 강한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재가 나타나서 인을 그대로 치는 걸로 이해를 해서 격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격은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격이 깨진 거예요. 인수격일 때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주면 격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살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 자, 살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재가 나왔어. 그러니까 살이 나와서 얘 약한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재가 떴어. 그러면 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살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재는 인을 파극시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얘를 도와줘가지고 얘가 약하니까 도와줘서 격을 이루고 있는데 재가 뜨면은 얘가 얘를 깨뜨려주고 살에다 힘을 실어주니까는 재하고 살이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격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깨지는 거예요. 이 재가 이렇게 해서 기운을 이렇게 잔뜩 실어주면 좋은데 재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여기에 기운을 실어주는 것도 맞고 오히려 살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는 격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성경육패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중이성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게 폐격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인수가 재를 봐서 격이 깨지고 있어요. 인수가 재를 봐가지고 격이 깨지고 있어요. 이때 이 격을 살리려면은 재 자체를 컨트롤 해야 되죠. 재 자체를 누가 컨트롤 합니까? 재를 극해주는 게 뭐예요? 겁재. 겁재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겁재죠? 그렇게 배웠죠? 인수를 보호하는 게 겁재예요. 뭐로부터? 재로부터. 그러니까는 인수가 재를 만나서 깨뜨려지고 있는 상황. 얘가 지금 격이죠? 근데 재가 와서, 얘가 이제 약한 경우겠죠? 약한 경우에 재가 와서 인수를 깨뜨리고 있으니까는 이 재를 극해줘야 되죠? 누가? 여기에는 겁재가. 겁재가 극해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럴 경우에 재 자체를 누군가가 합을 해주면은 격이 해소가 된다. 이 재를 합하는 것은 누가 합을 해줄 것 같아요? 재를 합하는 것은 이쪽에서 해주겠죠. 이쪽에 재는 겁재가 하든가 이렇게 겁재가 아니라 이게 비견이 하려나? 이건 재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편재냐 정재냐에 따라서 비견이 하든가 겁재가 하든가 이렇게 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합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인수까지 해서 이제 다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식신을 보도록 하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이 재나 관은 약간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 측면이 있는데 인수나 식신 쪽으로 가면은 약간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덜어 있습니다. 이 식신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자, 4번 식신을 보죠. 식신. 자, 식신이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식신이 재를 만나면은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이 재를 만나면 이것을 이제 식신생재 이렇게 해요. 식신이 재를 생한다.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이 재를 봤어요. 그러면은 식신을 재가 도와주고 있죠. 보호해주고 있죠. 인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식신은 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래서 격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식신생재 하면은 격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신의 또 격이 성립이 되려면은 식신의 원래 자기 역할이 있어요. 식신이 뭐를 만났느냐면은
살을 만나면 식신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식신이 식신격인데 살이 떴어. 식신의 역할이 살을 극제하는 게 식신의 역할이죠.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네. 무죄. 재가 나오면 안 돼. 보세요. 식신격인데 살이 떴어. 살이 떴어. 그래서 식신의 역할을 해. 어떻게? 극을 해주고 있잖아요. 살을. 극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가 떴네. 그럼 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식신으로부터 기운을 빼가지고 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식신의 극이 제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하고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재는 항상 살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격이 깨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이 포맷을 애워두세요. 이걸 이제 기식취살이라 그래. 취살. 기식취살이야.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해. 그런 의미거든요.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해.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인수가 떴을 때만 이게 가능해. 인수가 떴을 때. 왜 그런지를 보세요. 자, 식신격이야. 식신격인데 살이 있어. 살이 있어. 그래서 식신이 살을 극제를 하고 있는데 인수가 떴어.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식신을 극을 하고 있죠. 내가 살을 극하고 있는데 식신 자체가 인수의 극을 받아. 식신이 좀 기운이 빠지겠죠. 살의 흉의가 여기는 드러나기보다는 살은 인수가 살의 기운을 설기하는 걸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의 기운은 빠져서 식신의 격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살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살이 인수의 힘을 빼가지고 살격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인격처럼 바뀌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식신이 극제를 하고 있는데, 살을 극제를 하고 있는데 인수가 떴어. 인수가 식신의 기운을 빼버려. 그러니까는 식신격이 유지가 안 되고 살격으로 바뀌면서 살에 인수가 나와서 격을 이룬 것처럼 바뀐다고요. 응?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식신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식신이 인수를 만났어. 편인을 만났어. 이걸 식신봉효라고 그래. 그래서 격이 깨진 거예요.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은 식신에 대한 살이거든요. 얘가 편인이. 그럼 격이 깨진 상태예요. 그때 살이 떴어. 그럼 이 경우와 똑같아지죠. 그때도 격이 성격이 돼. 뭘로? 기식취살로. 그러니까는 식신 자체가 살로 바뀌어요. 이 세 개가 모아지면 식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과 인이 나타나면은 식신격이 사라지고 살격으로 바뀐다.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다. 아주 훌륭한 격곡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신이 살을 만나서 인을 보나, 식신이 인을 만나서 파격이 됐을 때 살이 나타나나. 격은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져요. 기식취살 이런 이름이 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격을 보죠. 폐격은 아까 방금 나왔어요. 여기서 식신이 뭘 만났느냐 하면은 효신을 만났네. 이 효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편인이에요. 얘가 편인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인수. 편인. 그러니까는 식신이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이 인수 중에서도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게 편인인데, 그러면은 식신으로서 보면은 살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것을 흉신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신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요. 효신이라고 명칭을 해. 이건 오로지 식신한테만 작용해. 이 효신은. 그렇죠. 식신한테 살이 되니까. 그래서 식신이 효신을 보면은 격이 깨진다. 그걸 식신봉효라고 한다. 두 번째, 식신이 생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격이 이제 성격이 된 것 같은데 살을 만나요. 여기에 생재 봉살 하면은 격은 바로 깨진다. 재하고 나서 재하고 살이 만나면 무조건 격은 깨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식신격인데 생재를 하고 있어요. 격이 이제 성격이 되고 있는데 살이 떠버렸네. 살이 떠버렸어. 그러면은 여기서 힘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온통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살에다가. 살의 흉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재하고 살이 만나면 안 난다고 했죠. 그래서 격은 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중유패를 보죠. 성 한 줄 알았는데 패로 귀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중유패로 보면은 식신이 뭐를 가졌냐 하면은 살인.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식신이 살과 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식취살이라고 했죠. 응? 기식취살. 이게 살격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뭐다고? 인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수가 키예요, 여기서는. 인수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격을 이루는 거예요. 인수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얘가 중요한 글자거든요. 인수를 깨는 게 뭐예요? 재가 나와가지고 인수를 깨면은 이 격 자체가 깨져버려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수라고요. 기식취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의미고, 그 다음에 패중이성을 볼까요? 자, 패한 것 같은데 이제 격이 이루어진 패중이성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로 나와 있냐면은 식신이 효신을 만났어. 그럼 이 식신 봉효라고요. 깨진다고요, 격이. 식신에 자기의 그 살을 만난 거니까. 식신 봉효하면 격이 깨져. 그러면은 이게 다시 살려면은 살이 다시 나타나면은 격이 살아난다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식신이 봉효를 해서 격이 깨졌는데 살이 나타나. 그러면 이게 기식취살로 격이 성격이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깨지면 살이 있거나 또는 재가 나타나면 돼요. 재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 얘가 나타나서 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얘를 보호해 주는 게 재죠. 재가 얘를 극해주면 돼. 그래서 재가 나타나면은 격이 다시 살아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인수, 식신까지 해서 전체 4개의 길신, 사선자에 대해서 이제 보셨어요. 한 5분간만 쉴까요? 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죠.